또라빗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혜와 윤상엽의 사건에서 소시오패스와 에코이스트의 몇 가지 특징이 보여 예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은혜는 악인들 중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 또는 소시오패스적인 나르시시스트인 악성 나르시시스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독한 유형입니다. 이은혜는 동정연극형 소시오패스 악인입니다. 이런 유형의 악인은 악하고 강하다 라는 고정관념을 역이용해서 자기가 악인이 아닌 것처럼 선하고 약해 보이도록 연기를 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잘생겼거나 예쁜 외모를 타고났거나 성형이나 헬스 등으로 최대한 매력 있는 모습을 만들어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외모에 선량한 얼굴 표정으로 불쌍한 척 가면까지 쓰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일수록 악인들의 매력, 천사 같은 변장한 외모에 속거나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공부머리는 아니지만 사람을 파악하고 다루는데 지능이 높은 경우가 많고 자기가 악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서 오히려 자신을 가장 선하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금품을 갈취하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마음에 양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안 됐다는 동정심을 느끼는 순간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그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피해볼 확률도 높고 피해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악인들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느끼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희생자를 포섭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 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불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파탄난 것처럼 연기하고 그 수법이 통하면 굉장히 신이 나서 으스대고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수법 중 동정연극과 허언증은 다릅니다. 허언증은 주로 소시오패스보단 나르시시스트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온갖 거짓말과 연기로 주로 희생자의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위장, 가장하고 조작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심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는 쪽이라서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도 희생자가 끊임없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정연극을 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악인은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불쌍한 모습은 망치나 톱 같은 배수작 보따리 속 연장, 도구 중 하나라서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악인은 희생자에게 갈취하려는 이익과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연기를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희생자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착취하려고 희생자의 동정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은혜가 13세에 TV 프로그램 러브하우스에 출연했을 때 어른들과 대화하고 행동하는 장면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동정연극의 대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이은혜는 가족 한 명당 15만원, 총 45만원의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몸이 불편한 부모와 9평의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러브하우스에 그런 사연으로 온 가족이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정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무대가 이은혜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은혜는 그 무대 위에서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나 어려운 환경을 탓하면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이도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팔이 연기를 펼쳤던 것입니다. 아이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상식 수준의 양심적인 사람들 눈에는 이은혜가 정말 대견하고 기특한 아이로 보였을 거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사연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그런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 아이의 가족에게도 뭐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은혜처럼 가짜로 착하고 씩씩한 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여기거나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일부러 드러내놓고 자랑할 정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깔보고 무시하는 악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거지 아닌 거지 취급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다면 모를까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는데 자기의 안 좋은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존심까지 강하다면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순수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남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에코이스트들은 더욱 이런 이유들까지 전부 감안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의 깊은 사생활을 왜 나한테 무주할 미주알 떠들까? 이상한 사람이거나 악인이 아닐까? 의심부터 해야 하는데 반대로 정말 솔직하고 용감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도와주면서 점점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음은 TV 러브하우스에서 이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오늘처럼 말 많이 하시고 우시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저도 나중에 커서 받은 만큼 베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은혜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다 보니 부모를 엄청 챙기고 철이 빨리 들었네. 한편으론 기특하고 한편으론 정말 안쓰럽다. 정말 잘 자라면 좋겠다. 아이가 성격이 무난 데가 없나 보네. 저런 환경에서도 바르게 잘 자랐구나. 아이가 얼마나 좋은 집과 좋은 방을 갖고 싶었을까. 정말 좋아서 저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예의 바르게 감사의 말까지 하니 정말 착하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불쌍한 처지의 아이 말에 담긴 의도나 순수성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있는 이은혜의 얼굴을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 시기인 저 나이 때 친구들에게 가정 형편이 알려지면 창피해서 학교도 가기 싫어질 저 나이에 보통 사람이라면 어른도 감추고 싶은 가정사를 이은혜는 아주 재미있고 신이 난 표정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 눈알을 굴리면서 사람들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머리를 굴리면서 아이답지 않은 너무 짜여진 듯한 판에 박힌 영혼 없는 멘트를 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은혜는 어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자기가 하는 말에 반응하는 어른들의 표정과 반응까지 살펴가면서 아이답지 않게 그때그때 말을 바꾸거나 단어를 골라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요즘 아이들과 비교해봐도 요즘 아이들이 성장도 빠르고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기가 빠르다 보니 어른 세대와 비교하면 말도 잘하고 명확한 수준도 엄청나지만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13살짜리 아이가 가깝거나 친한 어른들 앞도 아니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낯선 어른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평산유수로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은혜의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은 사이코패스가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한 결과 어려운 환경과 아픈 부모를 소재로 동정 연극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공짜로 바꾸고 싶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 국민을 각본대로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조곤조곤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은혜의 부모 또한 직접 간접적으로 아이를 앞세워 타인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똘똘 뭉쳐 동정 연극 무대 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화목한 가정,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은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동정심에 호소하는 소위 쟁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양심이 없는 소시오패스는 50% 이상 70%까지 유전되고 타고나며 소시오패스적인 범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은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소시오패스 특성상 계속하는데 이은혜의 원조교제 범죄가 처음 적발된 것이 TV 출연하고 불과 몇 년 후인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보아 이은혜는 TV 출연 당시에도 소시오패스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후로 2009년까지 남성들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고 재판에 넘겨진 것만 5회에 2010년 첫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부터 보험 사기와 이번 윤상엽 사망 사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면 이은혜는 전형적인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시오패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은혜 같은 소시오패스가 노리는 손쉬운 먹잇감이 바로 사망한 윤상엽과 같은 에코이스트입니다. 윤상엽이 에코이스트라는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이은혜에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다 뺏기고 친구에게 3,000원을 빌렸을 때 친구가 10만 원을 보내줬다고 기어코 친구에게 97,000원을 다시 보내준 것은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에코이스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엄격했기 때문에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 6천 정도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쉬운 에코이스트의 특성상 이은혜를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 바운더리가 희미하다 못해 없어 어떻게든 이은혜와 하나가 되려고 하다 보니 뭐든 이은혜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대구까지 가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300만 원짜리 월세에 끼니를 굶으면서 장기 매매까지 알아보게 된 상태인데도 이은혜가 달라는 대로 퇴직금 중간 정산한 5천만 원과 사내 대출 5천까지 1억을 줬고 단지 이은혜에게 쓰레기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신랑 노릇을 해보겠다고 돈 600만 원을 또 구해주고도 이은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은혜의 내연남에게 카톡을 보낸 건 윤상엽이 정말 심각한 에코이스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해
튜브에 타고 있는 윤상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흔들고 있는 내연남 조연수나 그런 모습을 말리기는커녕 계속하라고 주도하면서 깔깔 웃어대는 이은혜, 동행한 모든 플라잉 몽키들까지 전부 합세해서 윤상엽을 조롱하는 장면, 조연수가 윤상엽 보란듯이 다이빙을 하는 장면, 조연수가 윤상엽에게 수박을 머리로 깨라고 하고 이은혜가 옆에서 한 번에 깨라고 놀리는 장면들은 이미 그 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고 뉴스에서 보여주니까 이은혜와 조연수의 의도를 알고 보는 장면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란 생각을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계곡이나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나 TV 예능에서 심심치 않게 볼 법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면 서로 장난치나? 간혹 장난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도 장난을 좀 심하게 치네? 하고 지나쳐 버린다거나 남의 일이니까 상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은혜가 조연수에게 행동 대원을 시키고 자기는 그 장면을 찍으면서 낄낄 깔깔대고 물이 무서워서 겁에 질린 윤상엽을 계속 놀려대는 바로 그 웃음소리와 말투, 그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웃음소리와 말투입니다. 악인들이 희생자를 괴롭히는 건 진짜 재미있는 장난이라서 희생자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 정말 재밌으니까 깔깔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개미나 파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독을 먹고 왜 안 죽지? 라고 한다거나 남편이 죽었어도 여행 다니고 수상스키 타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악인과의 관계는 에코이스트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리고 결국 생명까지 잃어야 끝이 나는데 그런 죽음은 절대 가치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생기고 예쁘니까 나한테 그 정도 웃고 놀리는 건 장난치는 거니까 나 때문에 웃었으니 좋다? 남자건 여자건 깔깔대면서 웃고 조롱하는 건 괴롭힘입니다. 악인들은 장난이라고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조롱하고 건방지게 굴겠지만 희생자가 그걸 한 번이라도 허용하면 나중엔 싫다고 해도 계속 종용하고 저랑 끝까지 밀어 죽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계속 깔깔대고 조롱한다는 건 이미 괴롭힘과 학대의 수위가 엄청 높은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겐 절대 이런 식으로 웃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거나 못 느끼고 그런 괴롭힘과 학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면 그런 악한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견디고 참는다면 그건 바로 자신이 코디펜던트이자 에코이스트라는 증거입니다. 결론은 누군가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은혜처럼 깔깔 웃었다면 플라잉 몽키를 풀어서 이은혜처럼 날 조롱했다면 절대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초장부터 웃음기 빼고 단호하게 노려보고 아예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물러나거나 봐주면 바로 만만한 호구되고 곧 개돼지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능력이 된다면 다시는 웃지 못하게 밟아주거나 반쯤 죽여놓는 것도 좋지만 그냥 상대 안 하고 손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